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대교 남단에서 북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번에는 북쪽 방향입니다. 자, 잠실 수중보입니다. 잠실 수중보 위로 물이 흘러 넘치는 물소리가 굉장히 요란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잠실 수중보입니다. 잠실대교 남단에서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아침 6시 39분입니다. 자, 이번에 서쪽 방향입니다. 전방 2.5km 정도 지점에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쪽 방향인데요. 잠실대교 남단 이 다리 때문에 가려서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롯데월드타워가 잠실역 부근에 있습니다. 자,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동쪽 방향으로 힘차게 달리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제 자전거를 이곳에 세워뒀습니다. 제가 어제 이탈리아 여행 소개해드리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13년 전 2010년 10월에 유럽 3개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를 6박 8일의 일정으로 4식구가 가족 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국금융연수원 강의 하는 도중에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통해서 이탈리아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일부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베네치아 후반부와 베로나, 밀라노 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네치아는 120개의 인공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의 도시인데요. 자, 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베네치아가 인공섬이다 보니까 점점 물속으로 조금씩 가라앉고 있어서 방파제 공사를 해서 물속으로 잠기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13년 전에 갔을 때는 물의 해수면의 높이와 베네치아 인공섬의 지면의 높이 차이가 약 1m 정도 됐었는데요. 13년이 흐른 지금은 더 좁혀졌을 것 같습니다. 수백 년 동안 점점 인공섬 위에 건축된 수많은 건축물들의 하중으로 인해서 건축물을 받치고 있는 인공섬의 기둥들이 바닷속으로 점점 가라앉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최고의 관광 코스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물의 도시인 베네치아도 언젠가는 바닷속에 완전히 잠겨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는 베네치아, 영어로는 베니스인데요. 자, 그래서 어제 소개해 드릴 때 히데의 바람둥이 카사노바도 소개해 드리면서 탄식의 다리를 말씀드렸고요. 또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이라고 평가했던 산마르코 광장도 소개해 드렸고요. 또 소운하 사이를 통과하는 곤돌라라는 쪽배, 그리고 대운하 사이를 통과하는 수상택시 투어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행진곡의 작곡가 바그너, 또 나폴레옹의 첫 번째 부인 조제핀, 1954년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수많은 그러한 유명인들이 베네치아의 그 아름다운 그 풍경에 푹 빠져서 그곳에서 상당 기간 머물렀다라는 그러한 역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은 제가 13년 전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여행 코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러한 곳이 바로 모래도시 베네치아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독일의 대문호 괴테, 자, 영국의 세익스피어가 있다면 독일에는 괴테가 있고, 중국의 소동파가 있다면 조선에는 박지원이 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독일의 대문호 괴테, 파우스트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작품이 그분의 대표작인데요. 그분이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나서 이탈리아 기행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을 출간하기도 하셨던 분인데요. 1749년생이죠. 1749년생. 자, 그분이 베네치아를 투어하신 다음에, 여행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네치아, 너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 마음으로 담아간다. 베네치아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 마음으로, 가슴으로 담아간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베네치아는 정말 멋진 곳이고, 세계 3대 축제인 브라질의 삼바 축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삼바 축제, 독일 미넨의 옥토버 축제, 맥주 축제, 그 다음에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가면 축제가 유명합니다. 가면 축제. 세계 3대 축제 중에 하나인 베네치아의 가면 축제. 자, 그 다음에 그곳 투어를 하고 다음은 어디를 갔냐면 로미오와 줄리엣, 그 중에서도 줄리엣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이 베로나입니다. 베로나. 베네치아와 밀라노 사이에 있는 베로나. 자, 1971년입니다. 미국의 하워드 슐츠라는 분이 스타벅스를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의 시애틀에 창립시켰는데요. 그래서 세계적인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는 창립된 지 이제 52년이 됐습니다. 그 하워드 슐츠 회장이 이탈리아의 베로나와 밀라노를 투어한 다음에 그 노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한가롭게 담소를 나누는 그 풍경이 너무나도 여유 있어 보여서 그곳에서 그 광경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현재는 세계 최고의 커피 체인점 브랜드인 스타벅스를 지금부터 52년 전인 1971년에 시애틀에 창립했습니다. 자, 베로나에 가서 줄리엣의 집이 있습니다. 줄리엣의 집을, 여기를 좀 추월해서 올림픽대교 남단인데요. 자, 줄리엣의 집에 가서 줄리엣의 동상에 줄리엣의 가슴을 만지고 촬영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런 속설이 있다 보니까 그 동상에 가슴을 만지고 촬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러한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곳이 베로나
줄리엣의 집입니다. 자,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황과 주변 국가들의 황제들 간의 격돌, 그러한 경쟁, 분쟁 이런 게 있었는데요. 교황파와 황제파 이렇게 각각 로미오 집안과 줄리엣 집안이 서로 정파가 달랐었던 거죠. 그러는 바람에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각 집안에서는 용인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랑을 꽃피우는 그런 게 로미오와 줄리엣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줄리엣의 생가 그곳에 줄리엣의 동상에서 줄을 지어 인증샷을 찍는 그런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원형 경기장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이 있듯이 그 베로나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갔던 곳이 밀라노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경제 중심지 밀라노, 그곳에는 유럽의 3대 오페라 극장 중에 하나인 스칼라 극장이 있고요. 그곳에서 세계적인 성악가 우리나라의 조수미님께서도 공연을 하시기도 하셨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고딕 건축 양식의 정수를 보여주는 두오모 성당이 있는데요. 100여 개의 첨탑이 하늘을 향해 치솟아 오르는 그 고딕 건축 양식의 정수인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성당인 두오모 성당이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습니다. 그 뾰족탑이죠. 첨탑이라는 게 뾰족탑. 정말 화려합니다. 그리고 성당의 벽을 장식하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도 유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곳에 밀라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는 산타 크라치의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로마 편에서 소개해 드릴 때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바티칸 박물관 안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천장화와 또 그 교황을 선출하는 성당인 시스티나 성당의 제대 뒷벽의 벽화로 최후의 심판을 완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벽화와 또 천지창조라는 천장화를 창조를 한 분이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고, 또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게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습니다. 산타 크라치의 성당에. 그 그림은 여기 통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그림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그림이 있는 산타 크라치의 성당이 폭격을 받았는데요. 그 그림이 있던 성당 안에 수도원에 구내식당의 벽면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이 있는 그 구내식당 벽면만은 폭격을 면해서 그림이 온전하게 보존됐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성당 건물들 대부분은 폭격으로 무너졌지만 그 그림이 있는 수도원의 구내식당 벽면만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풍납 백제문화공원입니다. 풍납 백제문화공원. 자, 기원전 18년에 이곳에 백제의 수도 한성, 다른 말로 위례성이 이곳에 국가를 세웠고요. 그로부터 493년 후인 서기 475년에 고구려의 장수왕에 의해서 백제의 계로왕이 전사하고 수도를 충남 공주의 웅진성으로 천도했는데요. 그게 바로 백제의 문주왕 시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300m 정도 가면 백제의 한성, 위례성의 중심성인 풍납토성이 있고요. 또 그곳에서 또 한 2.5km 정도 가면 지금의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몽촌토성도 있는데요. 그게 위례성, 한성, 백제시대의 양대성입니다. 그래서 방금 잠깐 보여드렸던 것이 풍납 백제문화공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밀라노에는 그 고딕 건축 양식의 정수를 보이는 그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의 두오모 성당이 있고,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참고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에는 우리가 그림을 바라다 봤을 때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쪽에 12사도가 6명씩 총 12명의 12사도가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요. 그 중에 오른쪽에 어떤 사도 한 명이 손가락을 이렇게 딱 이렇게 내밀고 있죠. 손가락을. 그게 뭘 상징할까요? 그 사도가 토머스죠. 토머스. 보통 우리 크리스찬 분들은 12사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성인들의 이름을 많이 따서 세례명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실명도 12사도, 또 유명한 성인 분들의 이름을 딴 경우도 있죠. 그래서 현대에서도 토머스라는 이름을 많이 따는데요. 그 12사도 중에 그 토머스라는 분이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게 뭘 의미하는 거 다 아시죠?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지는 진짜 시신에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찔러 봐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흔적, 그 신체에 훼손된 그 부분에 핏자국, 거기에 손가락을 찔러 봐야 진짜 부활하신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사도 중에 토머스라는 사도가 그 최후의 만찬 그림 중에 오른쪽에, 예수님의 오른쪽에서 손가락을 내밀고 있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천호역 도착을 만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갔던 것이 알프스의 최고봉 해발 4,807m를 조망할 수 있는 해발 3,842m의 애기디 미디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그곳에 오를 때는 제1회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프랑스의 샤모니 해발 1,030m 고지에서 고속 케이블카를 타고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고속 케이블카를 타고 약 한 15분 정도 달리니까 그 해발 3,842m 애기디 미디 전망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을 해발 4,807m 몽블랑을 조망을 했는데요. 온 주변을 바라보니 온 세상이 태산줄령, 고산줄령, 운해, 구름의 바다였습니다.
자, 해발 3842m는 제가 지금까지도 올랐던 가장 높은 지점인데요. 그곳에서 알프스 최고봉 해발 4807m 몽블랑을 바라보면서 인증샷을 촬영을 했습니다. 몽블랑은 프랑스어로는 몽블랑, 이탈리아어로는 몬테비앙코인데요. 프랑스어로 몬이라는 것은 영어의 마운틴에서 왔고, 블랑은 이제 하얗다 이런 의미, 그래서 만년설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하얀 산이라는 의미에서 몽블랑이라고 하고, 그 프랑스령에 있기 때문에 몽블랑이고, 이탈리아어로는 몬테비앙코라고 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알프스, 여러분들 이제 스포츠 브랜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자, 스포츠 브랜드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상징성. 그래서 뭐 나이키, 아식스, 아디다스, 노스페이스 다들 상징성이 있는데요. 자, 저곳에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천호역, 현대백화점 천호점이고요.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즘 천호역 주변에 이렇게 초고층, 뭐 초고층 정도는 아니어도 뭐 한 30층 이상 되는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구나. 자, 여기서 한번 촬영해 볼 텐데요. 자, 여기에 무슨 뭐 상업시설 마감 임박 권장업종 임대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자, 그런데 이 앞에 무슨 이 건물 앞으로 공사할 예정인 건물에 조형물이 있습니다. 조형물. 자, 조형물이 있는데 조형물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유리박스가 원래는 투명인데 서리가 끼어가지고 서리가 끼어서 지금 조형물이 불투명 유리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기온이 많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가을이 깊어감에 따라 현재 시각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아침 7시 가까이 됐는데요. 가을이 깊어감에 따라서 기온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엊그제는 서리가 내린다는 24절기 중에 하나인 상강이 지났고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 브랜드의 상징성이 있는데요. 자, 미국의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는 그리스 신화의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왔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승리의 여신은 니케, 로마 신화에서 승리의 여신은 빅토리아인데요. 자,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승리의 여신 니케를 영어식으로 발음한 게 나이키입니다. 자, 그래서 나이키를 신으면, 나이키를 입으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상징성이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입니다. 원래는 미국에서 리복이라는 브랜드가 더 컸었는데요. 한 20여 년 전에 Just do it, 망설이지 말고 당장 실행해라, 이러한 광고 카피로 하면서 유명 마이클 조던 이런 농구 선수를 광고 모델로 이렇게 기용해서 전략 엄청나게 급부상했죠. 그래서 현재는 나이키가 세계 최고의 브랜드가 됐는데요. 승리의 여신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브랜드 아식스는 라틴어로 건강한 육체, 건전한 정신이 싹 튼다, 그걸 라틴어로 이니셜을 합성한 게 아식스입니다.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는 All day I dream about sports, All day I dream about sports, 온종일 나는 스포츠를 꿈꾼다, 이니셜을 합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의 스포츠 브랜드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는 그 로고가 이렇게 공면이 세 개가 연달아 있는 게 노스페이스의 로고인데요. 그것은 알프스, 제가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을 말씀드리는 시점에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 말고 또 정말 수려한 봉우리들이 있죠. 봉우리들이. 그래서 노스페이스의 로고 이 세 개의 공면, 이게 뭘 상징하냐면 알프스의 3대 북봉입니다. 3대 북벽. 자, 마터홀은 아이거, 그랑드 조라스. 자, 알프스의 수많은 봉우리들 중에 마터홀은 아이거, 그랑드 조라스, 이 세 봉우리의 북쪽 벽은 정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이 등정에 도전을 했지만 대부분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등산가들의 무덤이다. 그래서 등산가들의 무덤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해 가지고 죽음을 면치 못했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등정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아이거입니다. 아이거 해발 3,970m, 해발 3,790m인가? 예, 아이거 등정에 성공을 하죠. 그분이 오스트리아의 산악가 하인리 하러인데요. 하인리 하러. 그분이 그 세 개 봉우리 중에서도 아이거의 북쪽 벽이 가장 오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산악가 등반가 하인리 하러가 결국은 등정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5대양 6대주 중에 7대륙 최고봉 중에 하나인 오세아니아의 최고봉도 세계 최초로 등정에 성공하는데요. 그 하인리 하러가 알프스의 3대 북벽인 마터홀은 아이거, 그랑드 조라스 중에서 아이거를 1938년에 세계 최초로 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62년에는 7대륙 최고봉 중에 하나인 오세아니아의 최고봉이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푼착자야 해발 4,844m인데요. 해발 4,844m, 오세아니아의 최고봉 인도네시아에 있는 푼착자야도 세계 최초로 오르고, 영화 1997년경에 개봉된 영화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영화 티벳에서의 7년이 있습니다. 티벳에서의 7년, Seven Years in Tibet. 그 영화의 실제 인물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 연기는 브래드 피트가 했지만 그 실존 인물인 오스트리아의 산악가 하인리 하러의 역할을 브래드 피트가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인리 하러가 1944년부터 1951년까지 7년 동안 티벳에서 머무르면서 달라이 라마의 스승 역할을 했었던 그런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게 1997년에 개봉된 영화 티벳에서의 7년, Seven Years in Tibet인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세계 최초로 1938년에 알프스의 3대 북벽 중에 하나인 아이거를 세계 최초로 올랐던 인물입니다. 해발 3,970m일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오늘은 노스페이스라는 미국 브랜드가 도전의 상징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알프스의 3대 북벽에 오르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다 죽음을 면치 못했는데요. 결국은 1930년대에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는 도전의 상징이고, 그 세 개의 이런 공면으로 되어 있는 그것은 알프스의 3대 북벽을 상징합니다. 마터홀은 아이거, 그랑드 조라스. 마터홀은
아이거 그랑드 조라스를 상징하는 게 노스페이스의 로고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돼서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조망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이곳은 천호역 부근입니다. 자, 천호역 현대백화점 천호점입니다. 현대백화점 천호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